정정당당 안영환,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윤지혁 원내대표 간단하게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제2호 국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고 이제 몇 가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사실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가 어떤 그 참사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이제 막아서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제2호 국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협상을 다시 하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국민의힘 당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협상을 다시 하자,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자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법안은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해왔던 게 거의 그동안의 국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서 그냥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그런 경우였었죠. 야당 주도로 처리됐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항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여당에서는 독소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불송치, 경찰에서 불송치되는 사안이라든지 또는 뭐 그 수사 중지된 내용까지 이 특별 검사가 떠들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사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조항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여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의 합의가 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독소 조항만 빼면은 국회의장의 그 주재하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린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 결국은 대통령의 참 이건 어려운 사안입니다.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통령에게 그렇지만 거부권 행사하게 요청을 하고 다시 결론은 새롭게 다시 한번 독소 조항을 뺀 상태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8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죠. 근데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계속 뭐 무한 리필 쿠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쌍특검법도 거부권 행사를 했고 또 연이어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했던 그 국민의 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동료 시민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합의 이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조위 구성할 때 위원 추천하는 것도 양보를 했고 상당 부분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조위가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치네 안 미치네 이것조차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제2 요구를 건의하는 거는 과도하다. 정말 과도하다. 눈밭에서 오체 투지하던 이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정말 어렵게 1년 몇 개월 만에 통과시킨 법인데 이마저도 이렇게 외면할 것을 요구하다니 집권당으로서 도대체 책임을 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제2 요구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개혁이랍시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안들을 식상하게 던져대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 총선에 이기는 길인데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부터 당에서 제대로 건의해서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협상 가능성은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거 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총선 후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건 법관이 행사될 재협상을 경우에 해가지고 예. 피차 총선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예. 재협상을 해서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예. 그동안 국회 관례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당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룰을 이제 확정함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여야 모두 이제 공천 룰이 다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10%는 아예 그냥 컷오프하고 그리고 10에서 30%까지는 이제 20% 감산하고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 같은 경우에 동일 지역 삼선 의원들에게는 추가로 15%를 더 감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20%에게 20% 감산을 하고 그보다 더 아래 이제 10%는 30%를 감산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공천룰을 확정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뭐 이른바 이제 물갈이가 많이 되는 건가? 뭐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룰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사실 이런 룰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천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지요. 예. 그런데 이제 10%, 20% 현역 의원, 특히 삼선 의원 같은 35%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룰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당 기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럼 현역 의원이 더 유리합니다. 사실 당 그렇죠. 기여도 이런 거 따지면 예. 신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들 보고 계시나요? 뭐 이제 그 예비 후보자 뭐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좀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조금 중립적으로 엄격하게 좀 잘 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친윤 중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 룰이 굉장히 엄청나게 그 중진들에게 불리하게 현역들을 우리가 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35% 감점, 예. 3선 이상 이렇게 이제 막 거창해 보이지만 그 비중이 차지하는 건 한 40%예요. 나머지 60%는 말씀하신 당 기여도, 도덕성, 면접, 뭐 당무 감사 이런 것들이 정성평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사실은 면접이나 당 기여도,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 40%에 해당하는 뭐 감점 요인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공천의 기준으로 100% 삼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유리합니다. 현역들이 본인이 그 받은 점수에 몇 %가 감점되는 건데 그래도 현역이 유리한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위 운영의 묘에 따라서 이거는 현역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치 엄청나게 객관적인 공천 기준인 양 얘기는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중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영남 중진들이나 이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과거에 불렸던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금 신년 인사회가 이제 서울을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셀카 찍고 이렇게 기분 좋았던 시절은 다 간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고 이 공천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플 일만 남은 셈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 어제까지 신년 할애에서 지금까지 한 달 예. 남짓 보여준 그 모습은 정치력 부재고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가고 고통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보통 여야가 현역 컷오프, 예. 현역 의원 탈락 비율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의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현역 의원들한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여론조사 우리 동네 여 의원이 잘하고 있냐 하면 되게 절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현역 의원 교체율 높은 정당이 대개는 이겼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역 의원 교체율 경쟁을 양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디 가도 이제 혁신 경쟁에서 이제 승리할 것이냐, 이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천 룰이라든지 뭐 시스템 이게 사실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고 공정하게 하고 또 당사자들이 얼마나 수긍하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이제 돌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인천 계양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을 이제 불러 세워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거기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를 공식화했고, 어제는 이제 마포에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출신이고 과거에 이제 진보 진영에 이제 있다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정치적 입장을 바꾸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이제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이제 내세울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격수 배치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한쪽에서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뭐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뭐 착오가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당협위원장에 비해서 신인들이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 같은 별개죠. 근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사실 뭐 정치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알지만 일반인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인을 이제 띄워주기 차원에서 뭐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진 당협위원장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마 현재 발표된 시스템에 따라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다. 그 전에 현역 당협위원장과의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런 뭐 발표가 있고 이 행사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했더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좀 반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신년 인사회 지역별로 돌면서 벌써 세 번째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인사회에서는 이제 지난번 총선에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입당도 안 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을 올려서 인사시키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개혁신당으로 탈당해서 가게 된 원인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느꼈던 모멸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도 지난번에 출마했던 의사 출신의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마찬가지로 김성동 전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한 12년 동안 이 마포을에서 갈고 닦고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이 또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간 함께해온 당원들이 아마 있을 거고 지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현수막도 곳곳에 붙어 있어요. 또 제가 마포을 지역 유권자이기도 하니까요. 자주 보는데 그런데 신년 인사회에서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그 김성동 위원장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김경률 회계사가 출마한다고 해버리면 그래놓고 나중에는 경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고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의하다가 이제 나왔다는 건데 아마 굉장히 인간적으로 회의감도 느꼈고 모멸감 느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는 정치 처음이고 이런 얘기하고 다 뭐 비대위원도 비정치인으로 꾸렸다고 자랑을 하지만 정작 여당 대표로서 정치력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은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전 조율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탈당 러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당협 원외위원장들이 이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이기는 공천한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반발이 계속되면 개혁신당 좋은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마포을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항의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관계자가 항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간 어쨌든 뭐 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매끄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주당 말씀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피습 사건 이제 보름 만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귀 일성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탈당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잡음 같은 것들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내상이 적지 않아서 어떤 통합에 좀 더 방점을 찍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 일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둔 야당 대표로서 집권 여당과 또 정부를 공격하는 거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찌됐든 정치 테러의 피해자입니다. 그럼 그에 관한 어떤 정리된 멘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뛰겠다. 이제는 뭐 이런 극단적인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런 큰 흐름에 따라달라라는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말 중에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법으로도 펜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칼로서 날 죽이려 한다. 예. 죽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칼로서 마치 그 말을 듣는다면은 법으로서 펜으로서 이제 언론 이야기하겠죠. 예. 공격하다 이제 안 되니까는 칼로서 날 공격한다. 예. 현재 야권의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음모론에 불을 끼얹는 석유를 끼얹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 발언대로 하면은 누군가가 음모에 의해서 법으로도 날 죽이려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죽이려 하고 있고 칼로서 날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나친.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은 뭐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굉장히 지나친 발언이고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팬덤 정치의 수혜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 따진다면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제는 그 팬덤 정치를 벗어나자는 이야기 그리고 통합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게 죽임의 정치를 이야기해. 본인이 죽임의 정치와 살림의 정치 이야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태어날 때요. 살림의 정치를 하자는 말 듣고 아 좋다. 좋은 표현이 됐는데 이제는 본인이 오히려 죽임의 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복귀 일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네.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총선을 앞두고 1월 1일부터 할 일이 얼마나 산적했습니까? 그런데 보름 이상을 그렇게 이제 허비해 버린 거에 대한 뭐 회한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도 태어나면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제 뭐 법이니 펜이니 칼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래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회한과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습당한 것처럼 여겨달라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또 여기에 대고 또 망상 이런 표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어폐가 있는 얘기 같고요. 처음에 피습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뭐 정치권 모두가 우리가 이 적대적이고 증오의 배제의 정치 다 우리 반성하자 이런 취지로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랬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보름이나 이제 훌쩍 시간을 보내버리고 그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가 막 뛰면서 셀카 찍고 막 이렇게 언론에 이제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프레임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거는 결국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중간 평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런 일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뭐 신당 관련해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번 주 말인가 이준석 신당이 또 창당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신당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5개 신당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결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하고 이제 기존 정치권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5개나 있다 보니까 제가 당명을 잘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신당 이런 식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개혁 신당, 개혁 신당 이렇게 그런데 일단 교집합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정책에 관한 교집합을 찾는다는 것은 워낙 또 이질적인 그런 정당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위원이 실무 협의기구를 설치하자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건 설치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설 명절 전에 굉장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 신당들이 뭐 5개가 평균 지지율이 20%씩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논의가 쉽게 진전이 되겠죠. 그러나 지지율의 차이가 있다면은 결국은 내가 더 많은 주도권을 갖겠다. 그렇다고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 결국은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고요. 예, 김희정 의원님.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이 2월 2일 날 창당대회를 했다는 예를 자꾸 많이 들더라고요. 제3지대 분들이. 그런데 설 한 6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민주당에서 동시에 다 탈당하고 단일한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전이었는데 그 기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긴 5개 그룹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민주당의 전 대표, 국민의힘의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을 같이 만든다는 거는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워서 아마
거듭 얘기하지만 신당 1, 2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집합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신당 자체가 하나로 모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두 분 다 회의적으로 보셨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